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3일 날로 첫 그 부정선거에 대한 첫 재판이 열리는데요. 뭐 이제 기나긴 싸움이 될 것 같은데 결과는 11월 안에 나올 수 있을까 하는 게 이제 대다수 전문가들의 예측인데요. 그 전에 국민들은 이거에 대해서 이제 포기하지 말고 우리가 부정선거에 대해서 일깨우고 더 한 사람이라도 더 널리 알려서 이거 이제 국민들이 이렇게 공분하고 있다는 걸 알아야 재판도 말하자면 정상적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이런 방송을 거의 매일 지금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또 특별한 분 모셨는데요. 이 분야에 대해서 초창기에 열심히 파헤치셨던 분입니다. 물론 다른 TV에서 파헤쳤는데 어렵게 모셨습니다. 최태림 출판인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그러니까 책을 내는 일을 하시다가 예, 어떻게 그렇죠. 부정선거에 이렇게 제가 집중하시게 되죠? 예, 제가 시간이 있었습니다. 예, 네. 그래서 이 데이터를 보고 나서 제가 이게 문제가 심각하구나. 예. 그래서 계속 그것을 파헤치게 됐습니다. 네. 예, 그래서 거의 지금 보니까요. 네. 반년이 다 됐습니다. 그렇죠. 반년. 예. 반년 동안 집중적으로 파헤치셨는데 파워포인트로 자료를 가져오셨는데 하나하나 보시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료 보시면요. 네, 이게 예. 지금 요 사진을 보시는 분들이 네. 어디서 많이 본 분이다 그렇게 생각하겠죠? 리포트 대사죠. 네. 예, 뭐 야구장에서 봤나? 네. 야구 좋아하시니까. 네. 그런데 이분이 유튜브 네. 아시아 태평양 정책 담당으로 취임을 하셨어요. 네. 유튜브 본사예요. 예. 그래서 제가 리포트가 생각이 나서 네. 한번 사진을 띄워봤습니다. 네. 이 리포트가 우리가 요즘 어떻게 느끼는지 잘 알 겁니다. 네. 예, 그래서 워낙에 한국을 사랑했던 분 아닙니까? 그렇죠. 하나 넘겨주실까요? 네. 이게 세준 리포트입니다. 네. 그러니까 아들이죠. 장남입니다. 한국에서 태어났죠? 예, 네. 이분이 조금 자손을 느껴봤습니다. 네. 그래서 이 자식 이름을 네. 한국명으로 지을 만큼 한국을 사랑했고 그 다음 좀 보실까요? 이게 지금 떠날 때 이분이 2014년부터 17년까지 한국 대사를 했어요. 네. 이 떠날 때 이제 좀 눈물 짓고 있는 모습이죠. 예. 예. 그만큼 이제 한국을 많이 사랑했다. 네. 다음은요. 예. 이거는 사건 일지인데. 사건 일지요. 예. 이제부터 이게 나오네요. 이제 사전 투표한 날부터 우리 이제 서버 교체했지 않습니까? 네. 추석날. 그때까지 아주 굵직굵직한 사건들만 딱 모아놓은 겁니다. 이렇게 네. 하면 정리하기도 좋고 복습이 되니까. 네. 예, 이거를 좀 더 명료하게 이해가 할 수 있을 겁니다. 네. 근데 이것을 지금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다 하지는 않을 거예요. 다 네. 하지는 않는데 여러분들이 이 두 장을 이 뒤에 또 한 장 있는데 캡처하셔가지고 한번 보시고 제가 다음에 기회가 되면 네. 요것에 대해서 좀 더 소상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네. 그런데 여기서 지금 딱 보면은 거기 봉이 있습니다. 그 앞에. 예, 뭐 꼭 봉 없어도 됩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4월 15일이 본투표일이었잖아요. 네. 그런데 이게 이 선거 무효 소송이 받아들여지는 시한이 한 달밖에 안 됩니다. 네. 5월 15일까지. 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보면은 사태가 긴박하게 돌아갔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예. 한 달 안에 이렇게 많은 일이 벌어진 겁니다. 네. 예,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맨 끝에서 이제 결산한 거를 보면은 네. 선거 무효 소송, 그러니까 선거 소송은 증거 보존 집행이 돼가지고 선거 소송이 제기가 된 거는 34건입니다. 네. 총 34건이고 그 중에서 당선 무효 소송이 2건이 중첩이 돼 있습니다. 네. 예, 근데 민경우 의원이 당선 무효 소송도 같이 했죠. 네. 예, 그래서 지금 실제로 소송이 걸린 거는 34개밖에 안 돼요. 네. 그리고
그것을 이제 유권자들이 또 이제 그거를 소송을 제기한 게 있거든요. 네. 그거를 주도한 사람이 강용석 변호사죠. 예, 그렇죠. 예. 그래가지고 그게 지금 125건이에요. 지금 네. 현재로서. 요 며칠 전에 파악했는데 이 숫자가 점점 줄어듭니다. 왜? 유권자들이 한 건 안 받아주니까. 이제 자꾸 기각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요 숫자가 자꾸 바뀝니다. 네. 근데 지금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될 것은 34군데의 소송입니다. 네. 예, 그거를 좀 봐주시고. 네. 이게 지금 그 유튜브에서 이 부정 의혹을 제기하기 시작한 날짜가 17일입니다. 4월 17일. 예, 그때 이제 강용석, 그 다음에 공병호, 네. 그 다음에 이봉규, 네. 맞죠? 아니 근데 선생님 예, 4월 17일부터가 아니라 예. 저희 같은 경우는 선거 전 한두 달 전서부터 부정선거에 의혹이 있다는 이런 QR 코드서부터 봉인지서부터 수도 없이 주장했다가 아, 사전 선거 하지 말고 본선거 하라고 했다가 전 선거 방해죄로 고발당해 있습니다. 예, 예. 예, 그 전서부터 방송했다는 좀 말씀을 드리고요. 예. 근데 제가 이거를 조금 이 대표님을 대변해서 말씀을 드린다면은 이 대표님은 이게 개인적으로 굉장히 지금 힘든 상황인데도 이렇게 부정선거를 적극적으로 규명하는 데 대해서 국민들이 잊지 않을 겁니다. 예, 그 점을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거는 예, 그래서 요 일지가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 예, 일지를 예, 보시면 그래서 네. 이제 보통의 경우에 이제 4월 17일부터 이제 네. 폭로가 시작됐고 그 다음에 이제 그것이 국제 사회에서 그것이 굳혀진 것이 바로 미베인 보고서입니다. 그렇죠. 네. 미베인 보고서가 지금 4월 28일 이렇게 예, 나와요. 4월 28일이 1차죠. 1차 보고서 그다음에 이제 5월 한 15일까지 네. 5차까지 나옵니다. 그렇죠. 예, 5차까지 나오는데 이때부터 이제 선관위가 긴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네. 예, 긴장을 하기 시작하는데 첫 번째가 뭐냐 하면은 이 사람들이 갑자기 투표함 있잖아요. 네. 투표함 봉인지를 전국적으로 일괄적으로 그거를 인멸을 해버립니다. 네, 증거 인멸을 예, 하는 거죠. 그거 안 되죠. 그거 뜯었다 붙였다 이제 하는 겁니다. 네. 보관해야 되죠. 네. 보관해야 되는데 김문수 지사도 부천에 네. 자기가 이제 그거 관리하는데 이제 가봤더니 깨끗하게 물청소까지 다 해가지고 네. 그 봉인지를 완전히 없애버렸더라. 네. 그것이 제가 조사해 본 바는 거의 전부답니다. 네. 거의 전부다고. 네, 그렇게 됐고요. 예. 하여튼 그렇게 이제 그렇게 되고 뭐 삼립방 상자도 여기서 이제 발견됐고요. 예. 네. 여기서 투표지가 삼립방 상자에 보관되어 있는 것도 이슈가 됐었고요. 그다음에 구리선관위에서 이제 개표장의 무더기로 빈 투표지가 이제 구리 6장 나온 것도 예. 있었고요. 이렇게 나왔습니다만 저희가 이런 걸 하는 이유는요. 지금 재판이 며칠 안 남았는데 재판하시는 재판관들이나 관계자들이 이거를 모를 수 있어요. 쭉 이제 몇 달 동안 공부를 안 하셨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의미에서도 복습도 이제 될 겸해서 하는 겁니다. 그 다음 화면을 보여주시죠. 그리고 이제 5월 달 들어서 5월 후반서부터 이제 6월, 7월, 8월 이제 지금 9월 달까지 이렇게 오는 일지인데요. 중요한 게 이제 여러 가지 있죠. 네. 예. 그래서 저는 5월 21일 날 네. 이거 여러분들 캡처해서 한번 보십시오. 네네. 5월 21일 날 이거 민경욱 의원이 발표를 한 것인데 네. 경기도 우체국 앞에 파쇄된 우편 투표지가 발견됐다는 거.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이게 뭐냐 하면은 이제 우체국에서 그거를 이제 우편 투표지를 모아가지고 해당 선관위로 보낼 거 아닙니까? 네. 보내는데 안 보내는 거예요. 네. 그거를 중간에 딱 가로채서 폐기시켜버리고
그 해당 선관위는 받지도 않는데 받은 것처럼 꾸미는 겁니다. 예. 아시겠죠? 예.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뭉치표를 만드는 겁니다. 뭉치표를 만드는 거니까 그것이 지금 박주현 변호사가 그게 적발했다는 것이 110만 표 아닙니까? 110만 표. 예, 그게 유령표라고도 말하고요. 예. 예, 그게 엄청난 거죠. 네. 예, 그래서 요 사건이 5월 21일 날그 있었고요. 발표한 사건이 굉장히 중요하다. 네. 그다음에 22일 날은 팔로우 더 파티 나오죠. 네. 팔로우 더 파티 민경욱 나오고 의원이 예, 예. 나온 거고. 뭐 쭉 나옵니다. 그다음에 그다음에 배송이 이상한 게 또 이제 우리 변호인단에서 적발을 했어요. 110만 표가.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정상적으로 내비게이션으로 4시간 가야 배송이 될 게 뭐 1분 만에 도착이 된 거. 그러니까 완전히 저 타임머신 타고 간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주소지가 막 여기 갔다 저기 갔다 돌아왔 뭐 유람을 한 것도 있었고요. 예, 예. 뭐 여러 가지 예. 형태의 말도 안 되는 배송 이상이 110만 표.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수령인의 이름이 예. 우리나라 성이 아니다. 아닌 것도 깨시다, 있었고요. 뭐. 네. 하여튼 이런 이제 엄청난 예, 게 예, 예. 예, 이렇게 쭉 일지가 나와서 이제 그다음에 이제 그다음에 네. 예, 제가 한 가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5월 25일 날 박주현 변호사가 네. 조선일보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네. 그 기사가 굉장히 중요한 기사입니다. 네. 그때 박주현 변호사가 신중동에 그 부천 신중동에 네. 4점 몇 초 만에 한 그것을 그 부각을 시킵니다. 네, 네.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면은 유령 투표가 있는 것 같다. 네. 그런데 그 이전에는 유령 투표는 생각을 못했어요. 네. 생각을 못하고 표갈기. 그러니까 조슈아가 이야기하는 표갈기로 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박주현 변호사가 요것을 발표한 시점을 전후해서 네. 아 이게 지금 부정선거가 표갈기보다는 표 얹기가 더 많았구나 하는 것으로 국민들의 사고가 바뀝니다. 네. 그 전환점이 된 사건입니다. 아, 이게 예. 중요한 5월 25일 이게 예.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죠. 네. 그래서 그 조회주는 저 높은 곳에서 내려다 보면서 요것들 잘 놀고 있네. 그 제법인데 뭐 그러면서 이거를 웃으면서 바라봤을 거라고요. 조회주는 바둑으로 따지면 9단이고 네. 우리는 18급 급밖에 안 된 겁니다. 이걸 잘 알아야 됩니다. 네. 그런데 그거를 이제 우리가 노력을 해가지고 많이 알게 된 거죠. 네. 그러니까 지금 예, 예. 저 조회주는 9단인데 우리는 예. 초단 정도까지는 전체 합치면 초단 정도까지 왔네. 저는 1급이나 2급. 1급이나 예, 왜냐하면은 조혜주 씨는 워낙에 이쪽 바닥의 전문가거든요. 아,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한 가지 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이 있는데 그 자기 머리에서 그냥 반짝 아이디어가 떠올랐다 그래가지고 그거를 너무 단정적으로 발표하면 안 됩니다. 그 나중에 그거 다 틀린 걸로 판명이 될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자기가 발견한 거는 나는 이 부분을 발견했다. 또 저런 부분을 발견했다. 그렇게 말을 해야지 자기가 어떤 체계화 시켜가지고 하다 보면은 조혜주 씨가 비웃는데도요. 네,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 시민단체 활동 등등 이런 우리 4.15 부정선거 변호인단의 활동으로 인해서 여기까지 왔어요.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급한 선관위가 이제 드디어 중앙 서버를 교체하는 걸 그냥 강행을 했고 이건 누가 봐도 이거는 증거 인멸을 그냥 대놓고 왜냐면 안 하면 죽으니까 안 하면 이제 9단도 지금 최태림 선생님 9단이라고 그러는데 9단이 급했어요. 왜냐면 18급인 줄 알았는데 어이구 점점 옥죄 오는 그렇죠, 게 야 이게 9단이 걸렸다. 예. 이제 뽀록이 났다. 이제는 예. 우린 죽게 생겼구나 하니까 야 이거 증거 없애. 그래서 바둑판을 다 갈아버립니다. 바둑판을 딱 무효 하고 갈아버린 게 이제 며칠 전에 이 추석 연휴 첫날 이런 이제 강행했고요. 예. 그리고서는 이제 여기 이제 진실버스도 출발한 사건이죠. 뭐 중요하니까 네. 중요한 거는 캡처해서 보시고요. 네네. 다음 넘어갑니다. 다음 사진 보시면요. 네, 이건 뭐죠? 자, 부정선거는 왜 나쁜가? 예, 요거를 사실은 이거 할 필요가 없는 건데 네. 제가 한번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부정선거라고 하는 것은 이게 그 실정을 한 그런 그 정권 세력들은 이게 퇴출이 되고요. 예. 그 다음에 유능하고 건전한 세력이 들어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게 교체가 되는 과정이거든요. 이게 만약에 막혀버리면은 국가는 쇠퇴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그 외침을 받게 되고, 네. 그쵸? 그렇죠. 외침을 받게 되고, 그 다음에 그 도탄에 빠지고, 나중에는 패망하게 됩니다. 네. 그럼요. 이게 정말로 무서운 거죠. 국가의 운명이 달린 거 아닙니까? 거기다가 그러니까 세상에서 이것보다 더 큰 도둑이 없어요. 그렇죠. 예, 이거보다 더 큰 도둑이 없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예. 목숨 걸고 이렇게 저희들이 싸우는 건데요. 그다음 화면 보시면요. 네. 자, 선거 무효 소송, 당선 무효 소송이 있는데 제기된 총 125건의 선거 이거에 대해서 선거 무효 소송은 2건입니까? 예, 그렇죠. 나머지는 다 예, 예. 당선 무효 소송은 2건이고 나머지는 다 선거 무효 예, 소송이고요. 예. 차이가 있죠? 네. 예, 그래서 지금 우리가 걸린 선거 소송은 전부 다 선거 무효 소송이라는 거를 명심하셔야 됩니다. 맞습니다. 이거를 만약에 잘못 이해를 하게 되면은 야바위 요지경에 빠지게 됩니다. 그렇죠. 국민 여러분들께서 지금 정신을 바짝 차리셔야 됩니다. 네. 선거 무효 소송이다. 다. 그러니까 선거가 다 무효다. 원천 무효다. 예, 이런 예. 얘기. 그러니까 무효. 지금 재검표라는 이름으로 말을 하는 것이 사실은 선거 무효 소송인데 네. 그 선거 무효 소송은 재검표만 있는 것이 아니고 네. 예를 들어서 그 선거에 요건이 안 갖춰지면 그 위법이라 그래가지고 무효가 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봉인을 너무 치명적으로 소홀히 했다. 네. 그러면은 그 선거가 무효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재검표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그거는. 재검표란 예. 말은 원천적으로 무효가 되는 예, 거예요. 예. 왜냐하면 그래서 그 봉인지 뜯었다 붙였다 한 게 그 박스 안에 몇백 장이 문제가 아니라 그렇게 다른 박스도 관리가 됐을 거가 되니까 다른 나라에서는요, 오스트리아인가요? 단 4장 때문에 전 선거가 다 무효가 됐어요. 마찬가지로 이런 박스가 여러 개가 나왔기 때문에 원천적으로 이건 무효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다음을 좀 보시죠. 그래서 선거 무효 소송은 뭐고 당선 무효 소송은 뭔가 네. 그거를 잘 구별을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는 선거 무효 소송이라고 하는 거는 선거 자체에 위법 사항이 있는 것을 따져서 그 선거가 효력이 있었는지 없는지를 따지는 네. 그 소송이고요. 당선 무효 소송은 그야말로 표만 세는 거예요. 네. 예, 아니면 자격이 또 미달이 된 게 있는가 그것만 보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지금 하는 거는 선거 무효 소송이라고 하는 거를 그거를 분명히 인식을 하셔야 된다. 예. 이거 놓치면 큰일 난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지금 민경욱이 대표가 인천 연수구에서 이제 졌고 선거 무효 소송을 했는데 그리고 당선 무효 소송을 했는데 당선 무효 소송은 거기서 민경욱 대표가 당선될 걸 상대방이 당선돼서 그 상대방 당선이 무효가 되는 게 그거고요. 선거 무효 소송은 그 선거 4.15 총선 자체가 다 무효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예, 그런데 그 선거 무효라고 하는 것이 이제 전체 무효가 있고 고무효가 예, 있고 그 지역별 무효가 있습니다. 네. 그것도 이제 잘 구별을 해야 돼요. 네. 그거 이따 말씀드릴게요. 네. 그러면 이제 그 밑에 한 가지. 네. 이거를 선거 무효 소송에다가 당선 무효 소송까지 한 국회의원이 2명입니다. 네. 왜 그랬을까? 그 이유는 선거 무효 소송이 되면은 재선거가 실시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당선 무효 소송을 해가서 표를 샜는데, 민경욱이가 이겼네? 그러면은 재선거 안 해도 되는 거예요. 민경욱은 당선이 되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재선거를 안 해도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편의성을 위해서 네. 이 두 개를 두 다 개를 하는 한 겁니다. 거죠. 그런 사람이 있어요. 네네. 자, 다음 화면 보시죠. 예, 그래서 저는 재검표라는 말을 쓰지 말고 선거 무효 소송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이 옳겠다. 네. 그다음 네. 그다음에 이제 조금 전에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오스트리아의 네. 대통령 선거 무효가 됐거든요. 네. 그게 왜 됐냐면은 이게 창간인이 오기 전에 먼저 투표함을 뜯어봤어요.
네. 봉투가 그러니까 열려 있었죠. 예. 예, 그 사실 하나로 그러니까. 그 사실 하나로 무효를 시켜버린 겁니다. 네. 그러면 이게 그 확장 적용이라고 했잖아요. 네. 이 확장 적용이라고 하는 법리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이게 그 저기 떡이 하나 있는데 네. 내가 문을 잠그고 갔어요. 쥐가 들어올까봐. 그랬는데 실수로 문이 열려갖고 흑사병이 걸린 쥐가 떡을 뜯어먹었네 들어와갖고. 그러면 우리는 그 떡을 뜯어먹은 부분만 딱 잘라내고 나머지를 먹을까요? 아니면 다 버릴까요? 다 버려야죠. 그겁니다. 네. 네. 그런 원리가 있다는 그렇죠. 겁니다. 예, 그거예요. 예, 그래서 다 오스트리아에서 그래서 다 무효를 시켰습니다. 무효를 네 표 때문에요. 예. 네 장 때문에. 넘어갈까요? 자, 네, 넘어가시죠. 예. 그다음에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그 저기 이게 수법이 나오네요. 예, 그 투표 조작 수법이 두 가지가 있잖아요. 2대 수법이라고 네. 그러는데 이게 그 유령표를 얻는 거 있잖아요. 네. 요런 방식이 있는 겁니다. 요런 방식이 하나 있는데 네. 이게 주종이에요, 주종. 아, 예. 이게 처음에는 그 표 갈기가 주종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우리 그 안타까운 국민들이 그랬는데 사실은 이 조작의 이 주수법은 이 유령표입니다. 그리고 이 홈표라 그러죠, 홈표, 네. 표갈이 이거는 그 전자 분류기가 섞는 거예요. 네. 남의 표 갖고 와서 섞든지 또 백지표도 섞어요. 예, 그러니까요. 그거 보셨죠? 예. 백지표도 들어갑니다. 예. 그런 식으로 이제 하는데 이게 지금 그 표 갈이는 많이 못해요. 이 전문가들의 의견에 의하면은 플러스 마이너스 1%만 한답니다. 예. 그러니까 이봉규 선생님의 표를 네. 내가 한 장 가져오잖아요. 네. 100장 중에서. 네. 그러면은 참관인들이 눈치를 못 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번 선거의 특징은 이런 표갈이도 무더기로 시도했다. 네. 그러니까 몇십 장. 과감하게 시도했다. 그렇죠. 네. 그러면 그게 왜 가능하냐? 그게 왜 가능하냐 하면은 개표장 분위기가 이미 장악을 한 겁니다. 걔네들이. 그렇죠. 예. 그래가지고 그 위압적으로 그거를 분위기를 조성을 해요. 네. 1m 떨어지세요. 그 다음에 찍으면 안 됩니다. 사진 찍으라고 참관인이 있는 건데. 네. 그래가지고 그 인천 연수 의뢰 선거국장이 네. 고발당했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그리고 심지어 조폭을 동원해가지고 조폭을 동원해가지고 손가락 자르겠다 그랬잖아요. 그 동영상 보셨습니까? 못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개표장 분위기가 개판이니까 이 표갈이 홈표 조작을 이게 무더기로 하더라고요. 예. 그리고 이제 여러 증언이 나왔는데요. 12시 이게 새벽까지 이루어진 데가 많습니다. 이제 말하자면 개표가요. 개표장에서. 그런데 이게 12시 전에 일당하고 12시 넘으면 일당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12시 넘자마자 자, 12시 넘어서 일당 다 됐으니까 자, 피곤하실 땐 들어가시오. 이렇게 조장을 해서 그러니까 개표 참관인들이요. 슬슬슬슬 그냥 갔대요. 그러니까 개표 참관인도 없이 저들끼리 막 뚝딱뚝딱 하는 데가 많았다. 이런 많았죠. 증언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제가요, 그 안미라 여사가 나와서 네. 이 대표님하고 대담하는 거 봤어요. 네. 예, 많이 그런 찾아내셨는데. 식으로. 예. 자, 다음으로 아니, 요거 예. 하나 더. 그 정도로 개표장 분위기가 개판이니까 여기에다가 보통 그 국제적으로 부정선거에 쓰이지 않는 방법이 하나 더 쓰였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뭡니까? 그게 개표 상한표를 아예 조작해버린 거. 아, 그게 양천 의뢰소 나왔잖아요. 네. 아니 100표씩 플러스 시키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세계적으로 안 쓰이는 수법이 우리나라에서는 하나 더 쓰였어요. 예. 하여튼 쓸 수 있는 수법은 이번에 다 썼다 이런 얘기 되고요. 자, 그다음 화면 보시면요. 예, 자, 그다음에 3대 시점이 있는데요. 예, 시점이 있는데 이게 여기서 사전이라고 한자로 쓴 거는 개표 시점을 기준으로 사전이란 뜻입니다. 네. 그 다음에 사후라고 하는 거는 개표를 한 후에 보관 상자에 보관하잖아요. 네. 그때를 사후라고
제가 네. 명명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먼저 지금 사전 조작은 이건 표 얹기가 되겠죠. 그렇죠. 표 얹기. 그러니까 그 사전 투표함을 몰래 뜯고 거기다가 표를 뽑고 새 표를 집어넣는 거예요. 네. 이게 주종이라 그랬죠, 제가. 네. 그 다음에 이제 개표할 때 하는 것이 전자분리기로 하는 홈표 조작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사후 조작이라고 하는 거는 이 선관위에서 이제 표를 삼립방 상자 같은 데도 보관했지 않습니까? 네. 그 보관을 할 때 밤에 그거를 손을 보는 거예요. 밤에. 네. 그 세 가지 시점이 있다. 세 가지 시점이 예, 있다. 요거를 잘 알아라. 네. 그 이야기예요. 네. 그다음 하면은요. 네. 예, 그러면은 이제 이게 지금 선거 무효 소송이라 그랬잖아요. 네. 선거 무효 소송이라면은 필수 제출 자료나 네. 필수 조사 활동이 무언가를 적어본 겁니다. 네. 이거- 요거가 없으면은 이거 없으면은 부정선거예요. 그렇죠. 예. 그런데 제가 이 노란 칠한 데 있잖아요. 노란 칠한 데 네. 통합선거인 명부하고 QR코드 일련 번호 확인 작업이라고 하는 거. 네. 요거 두 개가 빠지면 이거는 죽어도 안 되는 겁니다. 이거. 예. 요거 두 개 빠지면 뭐 안 돼요. 이거 죽어도 안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제가 국민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호소드립니다. 국민 여러분들이 지금 정신을 안 차리시면 야바이 요지경에 빠졌습니다. 요거 두 개가 검증되지 않으면 재검표의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이거 스스로 부정하는 부정하는 거예요. 부정선거라고 자임하는 꼴이니까 그거 확실히 해두기 바라고요. 자, 그 다음 하면은요. 자, 선관위는 유리창이다. 네. 그런데 지금 이 선관위의 태도가 이게 정말로 이 터무니가 없는 억지를 부리고 있는 건데 네. 선관위는 그 본질상 유리창입니다. 유리창. 네. 그렇죠. 우리가 다 보여야 돼요. 어릴 때 그 동료를 볼 때 유리창을 깨끗하게 닦으면 유리창이 없어졌는지 깜짝 놀랐네라고 하는 그런 동료가 있어요. 네. 그 정도로 선관위는 투명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투명해. 선관위는 안기부가 아니에요. 안기부가 아닌데 안기부처럼 행동하고 있어요, 지금. 이거 국민들이 착각하면은 국민 여러분 다시 한번 호소드립니다. 지금 정신 바짝 안 차리면 야바이 요주경에 빠집니다. 네. 그리고 대한민국의 국격은 비참하게 추락할 겁니다. 네. 예. 네. 자, 이렇게 그래서 해서, 그래서 그 본질에 따라 그 본분을 다해야 된다. 그런데 이게 처음에 그랬죠. 통합선거인 명부는 중앙선관위가 관리를 하니까 못 내놓겠다라고 법관이 말을 했는데 지금 선관위는 하나지 선관위가 두 개가 있는 게 아니에요. 네. 아니 중앙선관위가 따로 있고 그 지역선관위가 따로 있습니까? 그런데도 그거를 핑계를 대고 지네들이 높은 사람이니까 이거 우리 안 내도 돼. 안 내놔도 돼. 그런 식으로 나왔다 이겁니다. 이거는 이 유리창을 오한말로 깨버려야 됩니다. 이거는. 이게 지금 우리 국민의식이 너무 뒤떨어져 있어요. 네. 그래서 공부를 하고 있는 건데요. 자, 요렇게 우리가 이것 없는 재검표는 무의미하고 요거를 이번 재검표 또는 선거무효소송에서 확실히 국민들이 눈 똑바로 뜨고 따져야 할 거고 이번에 이게 안 되면은 자기들이 부정선거를 저질렀다고 자임하는 거다 이렇게 판단하면 되고 온 국민이 일어나야 될 겁니다.